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들의 안전한 통과를 돕겠다는 미국의 해방 작전이 불과 이틀 만에 중단된 가운데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을 상대로 전개했던 장대한 분노 작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됐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우리 화물선 나무호의 폭발 화재 사고에 대해 이란 언론은 공격설을 부인했습니다.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김덕일 고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해방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한다라고 밝혔는데 그 근거로 파키스탄, 중재국 파키스탄을 비롯한 중재국의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협상이 뭔가 좀 진전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됐다고 보세요? 네, 갑작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이게 정말 진짜로 뭔가 진전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은 드는데 대통령의 발언으로 놓고 볼 때는 지금까지 이란의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해서 변화가 없으면 이란과의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뭔가 기존의 입장과는 다른 제안을 이란 측에서 온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이 5월 4일부터 그 프리덤 프로젝트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군사 작전을 시행했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딱 3일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일 한 뒤에 이걸 종료했다는 거는 뭐 좀 안 좋은 쪽으로 보게 된다면 그 작전을 해봐야 별로 실효성이 없으니까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어서 종료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이란 측의 제안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진보했기 때문에 중단한 것인지 기준은 애매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회담이 잘 되고 있다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방 끝날 것처럼. 근데 그럴 때마다 별다른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대통령이 저런 발언도 진짜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믿기가 조금 좀 의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네. 지금 뭐 엄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프로젝트 프리덤이 과연 미국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 주는 부담이 상당할 거다 이런 분석도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담이 있죠. 뭐 선박이 몇 척 이제 통과했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많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힌 배들을 상당히 이제 불안감을 느꼈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더 유지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협상의 길을 좀 선택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프리덤을 지금 일시 중단한 것도 있지만요. 그 지난번에 한번 그 납포했던 배가 있었습니다. 투스카호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이란 선원들을 파키스탄 쪽에다 지금 넘겼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뭔가 이제 유화책으로 가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의 길로 지금 선택한 것으로 보이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화책도 하면서 이제 강경책도 계속해서 해상 역봉쇄는 계속하겠다. 이거 병행하고 있겠고요. 이제 부담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이란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좀 주권을 자신들이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해방 프로젝트라는 자체는 이제 그걸 전면적으로 이제 부인하는 작전이었기 때문에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미국과 이란 간에. 그럴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겠고요. 특히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 긴장의 고조, 즉 다시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협상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 전부터 뭐 좋은 소식이 있다, 뭐 선물이 있다, 뭐 상당한 진전이 있다 하지만 이란 측에서 뭐 그런 게 우리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하면은 또 어떻게 또 협상이 또 진전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한다라고 선언하기 전에 루비오 국무장관은 대이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의 종료를 선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 operation Epic Fury is concluded. We achieved the objectives of that operation. I'm not going to, we're not cheering for an additional situation to occur. We would prefer the path of peace. This is not an offensive operation. This is a defensive operation. And what that means is very simple. There's no shooting unless we're shot at first. 이란 전쟁에 대한 목표는 달성했다라는 얘기는 뭐 미국 측에서 그동안에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이 장대한 분노, 이 작전은 마무리가 됐고 이 해방 프로젝트로 전환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출구 전략을 찾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작전 그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것도 이제 그것의 뭐 연장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것이다면서 이렇게 선을 긋는 걸로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평화적인 이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협상 쪽에 좀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최악의 사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란 측이 먼저 공격을 할 경우에는 다시 교전하면서 또 전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또 다시 이제 전쟁이라는 표현 쓰지 않고 다른 이름의 어떤 뭐 작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란과 공격에 대한 방어라고 뭐 할 수도 네, 할 수도 있을 있겠죠. 겁니다.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뭐 마르코 루비오라든가 헥세스 국방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주장을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작전의 이름으로 60일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지난번에 처음 이제 장대한 분노를 시작했던 것처럼 60일 다시 뭐 할 수 있는 뭐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이긴 합니다만 그런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는 거는 확실히 전쟁권한법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조건부 공격 대기 상태다. 사실상 그렇다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권한법에 따라서 5월 1일까지 이제 뭔가의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미 의회 상원 하원 위원장들한테 서신을 보냈지 않습니까? 예. 적대 행위는 종료되었다. 이제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루비오 장관이 장대한 분노 작전은 종료가 됐다. 예. 이 이야기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아침 갑자기 그 루비오 장관은 앞으로는 이제 이 해방 프로젝트 여기에 전념하겠다고 했는데 요 발표를 한 지 시간 얼마 안 돼가지고 예. 바로 이것도 이제 안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루비오 그 국무장관이 그 앞에 그 기자들한테서 브리핑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해방 프로젝트는 순전 이거는 방어적 작전이다. 이란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미 5월 1일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내부에서는 군사적인 작전, 군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를 짓고 흔히 이제 역봉쇄로 표현되는 이런 경제적 부분에서의 압박 여기에 주력한 것으로 방향을 좀 전환한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3일 동안 그 뭐 해방 프로젝트를 해봤는데 실제 선박들이 막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 미국 국적의 선박 화물선 2척만 나갔고 추가로 나가는 선박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작전의 실효성을 따져봤을 때 군이 그런 위험 감수할 필요는 없겠다, 긴장도 높일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미국도 전반적으로 군사적 행위는 마무리를 짓고 네. 경제적 압박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화물선의 정박 중 화재 사고를 두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YTN에 출연한 전정근 H&M 해상노조 위원장의 얘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뭐 주변 선박에서는 어떤 그 폭발음 같은 것들을 같이 청취하기도 했고 기관실 자연에서 뭐 폭발음과 물보라가 이제 관찰됐다고 이제 하는 점은 이제 외부 충격 가능성을 또 시사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오만만에서 울퉁불퉁한 구형 모양으로 이제 추정되는 그런 물체가 이제 떠다닌다고 이제 기뢰로 의심된다, 조심해라라는 이제 항행 안전 뭐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공유를 했었으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조금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지금 녹취를 들어보면은 어쨌든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 사고가 발생한 것 같은데, 뭐 우리 조사단이 이제 일단 현재 좀 급파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인을 해서 정확한 원인을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외부 충격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저 사고가 난 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란이 공격했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기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대부분 받아들였죠. 네. 근데 이제 저렇게 그 선사 쪽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나무 외곽 외부에 어떠한 그 구멍이나 외부로부터 공격받은 흔적이 안 보인다라고 하니까 보통 뭐 미사일의 공격을 받거나 또는 뭐 기뢰가 폭발했거나 드론의 공격을 받게 되면 외부에 손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외부 손상이 되게 되면 당연히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그렇죠. 배 안에 침수도 예. 발생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 이란의 공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배 자체의 어떤 문제에 의한 것인지가 되게 애매한 상태고요. 아마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몇 번의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 대책회의의 제목을 보게 되면 그냥
선박 화재 관련 대책회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공격이 아니라 네,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폭발이라든지 뭐 피격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선박 화재라는 단어를 써서 회의명을 만드는 거 보면 아 이것이 공격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아마 조사단을 현장에 보내서 직접 확인해야지만이 정확히 이것이 피격된 것인지 어떤 예.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공격을 한 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생각을 뒤집어서 해보면 이란이 굳이 이 시점에 한국 선박을 왜 공격하지라는 의문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특사도 우리가 예, 보냈었고요. 그렇죠. 뭐 인도적 차원에서 이제 기부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란 외무장관과 우리 외무장관과도 이제 통화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 쪽에서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균형적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공격할 명분이 부족하죠. 그랬었는데 만약에 이걸 이제 공격으로 봤을 경우에는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란 외교부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해협에서 이런 군사작전을 행하는 것은 혁명수비대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외무부와 혁명수비대 간에 지금 제대로 된 의견이 지금 오고 가지 못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공격이라고 가정한다면요. 네. 그래서 특히나 제가 지금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 4월 7일 날 휴전이 중앙에서 발표가 됐을 때도 현장에 있는 혁명수비대 지휘관들한테는 이게 하달되는데 하루가 걸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지금 중앙 정부가 있지만 우리 뭐 외교부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란 외교부가 계속 접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란 외교부가 이렇게 뭐 대통령에 의해서 이렇게 어느 통제를 받거나 어떤 정책 관리를 받는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에 의해서 지금 이란이 통제된다는 사실을 봤을 때는 지금 외교부의 어떤 성명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상 별다른 효과가 없지 않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이라고 한다면 혁명 수비대 측에 의한 어떤 현장 지휘관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 있어서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란 내부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일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들의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 일시 중단되긴 했지만 앞서 미국은 이 우리 선박의 화재를 고리로 한국의 참여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헤그세스 국방장관까지 나섰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We hope South Korea would step up, just like we hope Japan would step up, just like we hope Australia would step up, just like we hope Europe steps up. But we're not waiting for them to do so. We're looking to set the conditions to hand to them. But the president was clear in his truth message that, hey, this is your ship. You should take part in helping to defend it. We very much hope they do. 예.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이제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우리 정부는 좀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이 선박 화재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이게 만약에 이제 뭐 피격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아마 결정을 하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정부가 여기 참여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어제 언론에서 보면 그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해상자유연합이나 이런 쪽에 참여하는 것을 아주 뭐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 입장에 나온 것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 쪽에 어떻게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여하는 모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저기 나무호가 진짜 이란군의 공격에 의해서 만약 저런 뭐 피해를 보고 화재가 발생했다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런 선박은 어차피 그 국가의 영토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것이니까 당연히 정부가 저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죠. 네. 뭐 당장 뭐 군함을 파견하지는 않더라도 뭐 외교부를 통해서 강력하게 입장을 발표한다든지 또는 정식 군대는 아니지만 그쪽 지역에다가 어떤 연락 장교나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군인들을 파견해서 어떤 실제 군함이 파견하기 이전에 사전 협조 관계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조사단을 보내서 사고의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겠다고 하는 건데 근데 사고의 원인은 간단하거든요. 배를 지금 다시 두바이 항으로 끌고 가서 배를 그냥 외관으로만 보더라도 만약 외관에서 볼 때 밖에 어떤 큰 구멍이 나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저거는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저런 그 나무의 어떤 저런 화재나 이런 것들의 원인이 외부적 요인인지 내부적 요인인지가 판가름이 되고 그 판가름이 된다라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란의 공격이라면 그쪽 지역에 어떤 뭐 군대의 파견이나 또는 미국 주도의 해상자유연합에 참여하는 것이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그게 아니고 내부적인 요인이라면 그럴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 마무리 단계고
오늘 같은 경우 어제부터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뭐 헥스스 장관도 그렇고 좀 루비오 장관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콕 찍어가지고 예. 대한민국이 와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렇게까지 나라 이름까지 찍어서 이야기하는데 계속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미적미적거린다면 그건 또 한미동맹에도 굉장히 안 좋은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지금 약간 긍정적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것이 아마 그쪽 방향으로 더 지향할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 예인 후에 정확한 그 화재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일대 선박을 향해서 위협 수위를 한층 높인 경고 무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파괴라는 단어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Attention all vessels in United Arab Emirates coast. This is Sepah Navy. You are ordered to leave this area immediately and go back to the Dubai anchorage. If you disobey, I shall open fire at you and you will be destroyed. This is Sepah Navy out. 자, 불응을 하면 격침을 하겠다라는 경고성 발언이었습니다. 일단은 사실 뭐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그 배들의 선원들은 상당히 좀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오늘 그 우리나라 그 선박 화재와 관련해서 이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란 국영방송에서 이 부분을 좀 부인했더라고요. 네, 이란 측은 계속해서 이런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쪽에도 엄청난 공격이 가했는데 이제 그것도 자신들이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가 이제 회색지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충분히 뭐 심증은 이란 쪽이 한 것 같습니다만 이제 정체가 자신들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조사 과정을 거쳐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란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어떤 영역 표시를 하는 거죠. 여기가 우리 영역인데 미국 측 작전에 따르지 말라는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위협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이란은 뭐 앞으로 이제 좀 뭐 협상의 길로 가는 지금 통로에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따르면 이제 그렇게 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건 위협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미 뭐 법령을 통해서도 자신들이 어떤 법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압박을 계속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또 지금 이제 뭐 일시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협상의 길을 열어뒀기 때문에 당분간의 어떤 교전이라든가 적대 행위는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하진 분명히 이건 이란이 하는 것 같지만은 자신이 안 했다는 식으로 하면서 이런 회색 시대 전략으로 해서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들을 향한 공격 가능성은 좀 배제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그 선박들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나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 허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등록을 해서 우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만큼은 우리가 꽉 잡고 있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되겠죠. 예, 이것을 뭐 영구적으로 잡기는 힘들 겁니다. 국제적인 비난이 있을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협상 국면으로 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겠죠. 계속 주권을 우리가 여기 가지고 있다 해서 요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프로젝트 해방 작전을 얘기했었을 때 이란 쪽에서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 자료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페르시아만 해협 뭐 관리청 같은 것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이메일로 우리에게 보내면 그거에 따라서 뭐 허가증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이제 자신들이 여기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막 법적 절차에 정당한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아직은 이제 지금 전쟁의 휴전 상태에서 교착 상태에서 자신들의 어떤 카드로서 갖고 있는 거라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계속 이란이 계속 가지고 있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계속 갈수록 국제적인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항행의 자유 같은 것은 계속 보장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허용되기 힘들겠습니다만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란 측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네, 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양국의 지금 협상 단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란 특유의 협상 방식이 이렇게 좀 길게 끄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식에 트럼프 행정부가 좀 걸려들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이란의 전략을 양탄자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냥 뭐 단어적인 해설은 그 재래식 시장에서 양탄자를 판매할 때 그 파는 상인과 그것을 사려고 하는 그 소비자가 가격을 두고 굉장히 그 뭐 지리한 뭐 일종의 실량이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그런 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 거래가 상인 입장에서 본인한테 유리하게 올 수 있도록 시간을 끌면서 간다는 건데 결국은 이제 그 협상인을 굉장히 시간을 끈다는 것은 결국 모호한 입장을 취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치게 만드는 그런 것이잖아요. 예. 2015년도에 오바마 대통령 당시 이란과의 그 핵협상 합의를 만들어낼 때
그 합의도 약간 뭐 1년 반 이상의 세월 동안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것인데 지금은 전쟁이 일어난 지 이제 한 3달째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3달째 만에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 예. 이란 입장에서는 1차 때 그렇게 20개월 이상 끈 경험이 있으니까 저보다 이번에도 적어도 그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반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새로운 협상 카드를 많이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란의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미군의 역봉쇄를 만들어내고 또 갑자기 이런 해방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서 새로운 어떤 협상의 조건들을 막 만들어내서 상대방을 압박하고 결국 상대방의 어떤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었는데 예. 이제 이란은 반대로 시간을 끌고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자꾸만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과 이란의 전략이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고 일단은 뭐 미국은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데 안 되는 것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이렇게 이제 미국과 이란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중국을 향한 시선이 이제 조금 더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르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지금 중국을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왕이 외교부 장관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을 했을까요? 우선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으니까요. 그 전에 이제 이란 측의 의견과 이제 중국 측의 의견을 한번 조율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이 분명히 미중 정상회담 때 이란 관련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어떤 식으로 좀 이란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에 어떻게 얘기를 할까 해서 그거를 이제 조율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만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계속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이란산 석유 최대 15%인데요. 그거를 지금 싼 값에 받고 있지 못한 상태고 글로벌 유가가 이제 연동돼서 같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 측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든지 아니면 완전 재개발이든지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이 있는지 또 이란 측에서는 우리는 미국 측에 이런 요구를 하고 싶은데 중국이 어떤 이런 얘기를 해달라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둘은 그래도 이제 현재까지는 친한 동맹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양측 간에 어떤 의견을 개진할지 그런 의견을 조율하러 이번에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한 일주일 정도 후면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정상회담 앞두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인터뷰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이란 군사력의 자금원이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 일정 부분 좀 책임이 있다. 호르무즈 사태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국 정상이 만나기 직전에 좀 양국의 긴장감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발언들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이 이란에게 휴전이나 또는 종전 쪽에서 압박을 넣어주기를 이제 바라고 있겠죠. 예. 아마 지난번에 그 이란 외무장관이 러시아에도 갔었고 이번에 이제 그 중국도 방문하게 되는데요. 최근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전쟁에 있어서 유엔의 존재를 다시 좀 부각을 시켜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요. 이란이 만약 유엔 안보리 결의가 통과됐는데 지키지 않으면 유엔의 이름으로 어떤 제재하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보리 결의가 통과되지 않으려면 거기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예. 도와줘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또 반대로 따지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된다면 반대 얘기를 하겠죠. 이란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동참하지 않는다면 뭐 분명히 중국에 대한 뭐 관세 인상에서부터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압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란도 중국을 방문했고 미국도 대통령이 다음 주에 방문하는데 예. 이제 그 자리에서 어떤 식의 이야기가 오고 가고 과연 이란에 대한 어떤 압박이나 제재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같은 방향의 배를 타게 된다면 그럼 이제 이란으로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종전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이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지금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뭐 핵 문제도 그렇고 호르무즈 해협도 그렇고 좀 난제가 쌓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중국이 정말 뭔가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어떤 대립적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중국의 내부 경제 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고 또 뭐 대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미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하도록 냅둘 수도 없는 마당이고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으로부터 무언가 약속을 받아야 될 것이 그러게요. 있는 마당이고 그렇다면
반대로 중국이 이란에 대해서 군사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이란의 원유를 수입함으로써 이란 경제가 뭔가 살아나는 그런 어떤 그 일단 토양도 만들어주고 또 이란에 대한 여러 가지 금융 지원도 하고 있는데 뭐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너무 이란의 입장을 따라가지고 이란을 배려함으로써 자기들의 국익의 손해는 보지 않을 거니까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카드로 내어놓는 여러 가지의 뭐 관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국이 미국의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그래도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의견은 거의 그래도 가까워진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란 관련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또 강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미국의 압박이 중국에 통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겠습니까?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 이제 통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도 여기에 또 일단 반발해서 뭐 반외국 제재법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뭐 중국의 환전소라든가 은행 같은 걸 제재하려고 하니까 이제 중국 뭐 기업들 피해가 이제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한테 미국의 그 제재 따를 필요 없다. 오히려 따르면은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면서 이제 맞대응 차원에서는 우선 이런 법적 조치들을 취하고는 있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은 이번에 분명히 이제 만나서 이런 분들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도 미중 정상회담이 상당히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베이징 서우드 공항으로 해서 미국의 어떤 수송기, C-17 수송기 같은 것들이 이제 속속 도착했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도 정상회담 준비에 필요한 어떤 물품 같은 것들을 수송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미중 정상회담은 열릴 것 같고 지난번 같이 연기될 것 같지는 않고 열리게 된다면 아마 하여튼 이란 뭐 주된 의제는 뭐 관세라든가 무역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란 전쟁에 대한 어떤 양측 간의 어떤 돌파구 같은 것들을 마련하는 자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올해 11월이죠.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에 착수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자신의 인지력이 만점을 받았다, 검사에서 만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3선 가능성을 또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지금도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뉴스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AI 이미지를 통해서 자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언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의 헌법이라는 것은 바꾸기가 대한민국 헌법 바꾸는 것보다 100배 이상 더 어려운 게 미국의 헌법이기 때문에 미국 헌법을 그거를 고치면서까지 삼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일종의 본인의 자신감이죠 보면.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를 트럼프 대통령이 2번 대통령을 통해서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피력하는 방법으로 본인이 3번째까지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 있다. 나는 그런 뭐 나이는 그렇지만 체력과 여러 정신력, 그다음에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라는 뭐 자기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일종의 메시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삼선을 하겠다는 의지는 상대적으로 뭐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실성은 없지만. 근데 이제 이런 발언들이 좀 도움이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계속 그 지금 뭐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도 그 이후에 지지율이 굉장히 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행정부 내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아예 없는 것인가라는 의문도 좀 드는데요.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약간 재평가, 이런 뭐 국제 정세나 전쟁에 대해서도 굉장히 넓은 해안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는데 또 반대로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너무 희망적인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너무 이것이 짧게 변화를 많이 해서 오히려 말을 많이 하고 또 기존과는 다른 이야기를 내놓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권위를 떨어뜨릴 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좀 과연 미국을 믿어도 될까라는 의심도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런 발언들도 많이 했고 그런 반대되는 이야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줄이는 게 좋죠 아무래도. 메시지에 일관성이 없다라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그리고 김덕일 고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